여러분, 우리 그림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뭐, 보는 눈은 없어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명화, 귀한 그림이라는 그런 설명을 곁들여서 이렇게 보면요. 그 감상하는 그런 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물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술품이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혼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와 이런 것이 함께 스며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엔 또 많은 사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른도 우리 오래된 옛 선인들이 다 그리고 만들었던 그런 예술품을 수집을 하는 분이 계세요. 무슨 뭐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봐서 굉장히 애국적인 그런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아주 귀한 그림,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경매에 나오면 뭐 몇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사오시고 그런 걸 봤어요. 물론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일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단돈 1억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데 이제 돈이 또 많은 분들은 그것을 또 이상한 데 쓰는 것보다는 그런 우리 유산 그런 것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그림 하나를 좀 한번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보신 그림일 텐데요. 뭐 모나리자 그러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요 그림들 잘 아시죠? 이거 뭐 간단하니까 뭐 굳이 슬라이드 쇼로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슬라이드 쇼로 한번 좀 할까 합니다. 어, 그 좀 커졌죠? 네.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은 뭐 누가 팔거나 그러지도 않겠지만, 요 가격이 사실은 한 40조의 가치가 있다래요. 40조. 제가 아는 분이 그 사무실에 아주 소중하게 모셔온 어, 1월 오봉도라는 그림, 이게 임금님들 뒤에 놨던 그런 그림 진품은 한 뭐 600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선들이 있는 뭐 그런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300억. 그래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나리자 이 그림은 사실은 한 40조의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거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인에 관한 그림 이것도 우리가 보면 좀 난해해 보이는데 이것도 1,350억인가 이런 가격이 매겨져 있다래요. 딱 한 번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그림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귀한 그림도 말이죠.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저 그림이 40조가 고 천 몇백억이 가는 그런 그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찢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것은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그 인격이나 인품도 뭔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아주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품격을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새해 벽대 조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그 비싸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가치로 보면 몇 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 이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제자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초중등 교육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거죠.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중요성을 우리 일반인들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참고서로 공부하면 되죠. 초등학교는 뭐 전과로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과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이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아주 또 그 각 분야에 대단한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써준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급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가 항상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발전시켜서 그 개념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참고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판사마다 요즘은 뭐 국정 빼고는 범인정은 다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할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참고도서를 참조하는 것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학습 방법이고 대부분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를 이렇게 좀 값이 싸다 해서 이렇게 좀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모나리자의 그림, 또 어떤 여인에 관한 그림, 뭐 그 또 아까 또 말씀드린 뭐 1월 오봉도 같은 거, 아주 귀한 그림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그 그림의 가치에 버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늘 교과서를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 중립적이고 제대로 된 오류가 좀 적은 그런 교과서가 어떤 것인가. 또 아이들이 참고서가 없이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현행 교과서입니다. 과거의 교과서는 많이 다르거든요.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볼륨도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주 싼 가격의 교과서보다는 조금 단가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시중에서 사보는 책값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 그래요. 이제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 이제 새 학년이 되니까 요즘 이제 학교에 이 교과서가 막 이제 그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 교과서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요인과 어떻게 될 것인가 난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요즘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보니까 결국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어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훨씬 진보된 그래서 어찌 보면 종이로 된 교과서를 대체할 정도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벌써 이미 그 교과서를 개발하는 그런 출판사들에게서는 벌써 이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을 이미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정도까지, 어떤 수준까지 나올 것인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종이 교과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정도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내가 왜 이 기대를 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 교육부 총리도 강조를 했고요. 거기 보면은 그 내용 중에 바로 디지털 교과서에 관한 얘기가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개혁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대통령 그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거기에서도 제1순위로 나오는 게 디지털 교과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교과서가 잘 만들어지고 또 아이들이 수준별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쉽게 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바로 우리가 이제 과제로 삼고 있는 개별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도 결국은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벌써 중학교에서 쓰고 있는 메시아 같은 거 있잖아요. 수학 공부를 할 때 같은 반에 학생이 뭐 20명이 있으면 그 20명의 아이들이 그 각각 그 해결하는 그 문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뭐 인수분해하고 어떤 아이는 미적분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인공지능이 거기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면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아이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그래서 한 반에 아이들을 굳이 우열반을 나누지 않더라도 한 반에 몇 명이 있든 간에 그 아이들이 각자가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수준을 따라서 결국은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정부가 그것을 바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 방과 후 교육 활동에도 활용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데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방과 후에 그 TSL이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인공지능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애들만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그 수준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예를 들면 100이라면 한 뭐 70%, 80% 정도를 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겠다는 그런 욕구만 있으면 집에서도 선생님이 안 계셔도 비싼 과외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오래전부터 사교육도 같이 가는 대체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불필요한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게 늘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것은 사교육을 원망할 게 아니라요. 사교육에서 하는 만큼의 우리 학교 교육이 따라가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즉 공교육의 정상화가 바로 답입니다. 그 답은 다 알면서도 우리 학교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미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음,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 강사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준이 떨어지냐 절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학교에 오지 못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사교육계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인정을 받는 걸 보면 결국 아이들을 케어하는 저는 이제 교육은 돌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조밀하지 않지 않는가. 좀 더 열의, 정성,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는 우리 후배 선생님들 중에는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야, 모든 선생님들이 저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늘 그네들을 보면 괜히 뭔가 뭐 차를 한 잔 나누고 싶고 정말 격려해주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학교 현장을 지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여드린 모나리자 그림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교과서도 상당히 가치로운 것이고 이제 좀 더 발전해서 결국은 이제 종이 교과서만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제 획기적인 더 발전된 지금에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그런 디지털 교과서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지금 현 세대가 시대가 바로 디지털의 대전환 시대잖아요. 이거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우리가 잘 활용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고 지금 이 현실적으로 와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이미 집에서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요 인공지능과 모든 시민들이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친숙하게 되고 하는 이런 그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디지털 교과서가 출연을 할 것이고 이 교과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 교과서가 어떻게 씌어지고 짜여지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도 상당 부분 결정이 되죠. 물론 과학이나 수학 이런 것은 수준이 좌우하겠지만 사회라든가 역사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인문 쪽은 상당히 아이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과서의 가치가 어,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예술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